2023 한라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책을 끓이다 장현숙. 책은 책마다 맛이 다르다. 초록 표지의 책에선 식물의 맛이 나고 지구에 관한 책에선 보글보글 빗방울 소리가 나고 어류에 관한 책에선 몇천 년 이어온 강물 소리가 난다. 곤충에 관한 책에선 더듬이 맛이 나 이내 물리지만 남쪽 책장은 마치 텃밭 같아서 수시로 펼쳐볼 때마다 넝쿨이 새어나온다. 오래된 책일수록 온갖 눈빛의 물때와 검정이 반들반들 묻어있다. 두꺼운 책을 엄지로 훑으면 압력밥솥 추가 팔랑팔랑 돌아간다. 침실 옆 책꽂이 세 번째 칸에는 읽고 또 읽어도 설레는 연애가 꽂혀 있다. 쉼표와 느낌표 사이에서 누구와 겹쳐진다. 그러면 따옴표가 보이는 검정을 챙겨 비스듬히 행간을 열어놓는다. 새벽까지 읽던 책은 바짝 졸아서 타는 냄새가 난다. 책 속에 접힌 페이지가 있다는 것, 그 자리에서 눈에 불을 켜야 한다는 것, 무엇보다도 일기장이 제일 뜨겁다. 그 안에는 태양이 졸아들고 별이 달그락거리며 끓기 때문이다. 책을 끓여 식힌 감상을 하룻밤 담가 놓았다가 여운이 우러나면 고운 채로 걸러내야 한다. 그 한술 떠 삼키면 마음의 시장기가 사라진다. 책을 끓이다 장현숙 시인의 시입니다. 전체적 내용이 어떤 책을 읽는 독자의 자세와 어떤 또 심정, 어떤 마음의 자세를 이렇게 시로 표현한 것 같아요. 책을 끓인다, 꼭 마치 애를 끓인다, 애간장을 끓인다라고 말하는 것 같죠. 책을 읽으면서 책을 끓인다 그래요. 책을 끓인다는 게 책을 읽는 과정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 과정을 마치 음식을 요리하는 과정과 같다라고 해요. 책을 계속 끓이면, 우리가 책을 계속 읽고 책의 내용을 잘 소화를 하면 어떤 음식과 같이 어떤 맛이 난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책은 책마다 맛이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책마다 맛이 다르대요. 마치 어떤 화두를 던지는 것처럼, 마치 결론을 딱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첫 행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 내용이 어떤 그 책마다 맛이 어떻게 다른지를 말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 첫 행은 좀 책마다 맛이 다르다라고 첫 행을 던지니까 읽는 사람, 독자들에게 약간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듯 합니다. 그 다음에 초록 표지의 책에선 식물의 맛이 나고 지구에 관한 책에선 보글보글 빗방울 소리가 나고 어류에 관한 책에선 몇천 년 이어온 강물 소리가 난다 라고 했어요. 먼저 초록 표지 하면은 책의 빛깔이 주는 맛을 그러니까 어떤 책의 표지가 주는 맛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책의 표지는 어떤 책 표지의 디자인은 내용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초록색 표지는 어떤 그 식물의 맛이 난다는 건 내용이 식물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또 지구에 관한 책에선 보글보글 빗방울 소리가 난다고 하는데 지구에 관한 책은 그 안에 쟁점들이 많아서 끓는 소리가 시끄러워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빗방울 소리가 난대요. 어류에 관한 책에선 몇천 년 이어온 강물 소리가 난다. 어류에 대한 시인의 느낌이 그렇다는 거죠. 곤충에 관한 책에선 더듬이 맛이 나 이내 물리지만 그죠? 곤충의 이 시인들은 아는 것도 많아야 돼요. 이 곤충의 더듬이도 알아야 되고 또 더듬이 맛이 또 어떤지도 알아야겠죠. 이내 물리지만이라고 했어요. 곤충에 관한 책에선 그러니까 물린다라는 거는 좀 지겨워진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제 딱히 지겨워지는 게 곤충에 관한 책을 읽으면 더듬이 맛이 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더듬이 맛이 난다. 얘네 물리지만 이 곤충에 대해서는 독자가 좀 아는 것이 부족하거나 실증이 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나서 얘네 물리지만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또 남쪽 책장은 이라고 했어요. 남쪽 책장이 뭘까요? 이렇게 남쪽 책장은 마치 텃밭 같아서 텃밭 같아요. 남쪽 책장은 수시로 펼쳐볼 때마다 넝쿨이 새어나온다 라고 했어요. 남쪽 책장, 남쪽 그러면 책장이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죠. 어떤 책을 꽂아두는 어떤 가구를 책장이라고도 하고 또 책 한 장, 두 장 이렇게 펼치는 것을 책장이라고도 하죠. 그 책 한 장, 한 페이지를 책장이라고도 해요. 근데 여기서는 가구를 말하겠죠. 남쪽 책장은 그러니까 남쪽 그러면 왠지 따뜻한 어떤 따뜻한 내용, 따뜻한 어떤 지방을 남쪽이라고 하죠. 아무래도 그쪽과 관련된 그런 어떤 내용의 책들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뜨거운 내용, 따뜻한 내용의 책들이 들어있는 그런 책장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책장은 온대, 열대지방, 식물이 자라듯이 넝쿨이 막 자라난다고 해요. 어떤 뜨거운 내용이 있거나 따뜻한 내용이 있는 그런 책들이 들어있는 책장을 말하겠죠. 여기서 넝쿨이라고 했어요. 넝쿨이 뭐죠? 넝쿨. 덩굴도 있고, 넝쿨도 있고, 덩쿨도 있고, 또 넌출도 있어요. 이게 식물 읽어주는 시인 유튜브에 오시면 그런 것도 설명이 잘 돼 있어요. 넝쿨, 덩굴은 우선 나무를 타고, 그러니까 사전에서는 넝쿨과 덩굴이 같은 의미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우리 식물계에서는 덩굴하고 넝쿨을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칡넝쿨은 넝쿨이죠. 이렇게 칡넝쿨은 넝쿨인데 또 달에나 이런 거 있죠. 달에 얼음이라고 하죠. 얼음 같은 것은 덩굴이라고 해요. 얼음 또 인동덩굴, 그렇죠. 인동덩굴 아세요? 식물 읽어주는 시인 유튜브 가서 인동덩굴 한번 쳐보세요. 네, 거기는 덩굴입니다. 근데 칡넝쿨은 넝쿨이에요. 덩굴과 넝쿨은 식물계에서는 구별이 됩니다. 덩굴은 물론 땅으로 퍼져갈 수는 있지만 주로 어떤 나뭇가지를 타고 오르는 그런 식물들, 줄기식물들을 덩굴이라고요. 그럼 덩쿨은 뭐냐면 덩굴이에요. 덩굴인데 발음이 덩쿨로 되기도 합니다. 그게. 그럼 넝쿨은 땅을 기어다니는 성질이 강하고 나무도 올라다녀. 땅을 기어다니는 성질이 강한 것을
넝쿨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넌출이라는 것도 있어요. 넌출. 넌출은 식물 읽어주는 시인에 들어가셔서 영춘화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영춘화. 이렇게 땅을 기어가서 이렇게 막 뻗어가다가 밑으로 치렁치렁 내려가는 것, 그런 것을 넌출이라고 합니다. 넌출. 그러니까 그 나무를 타고 오르는 덩굴하고, 인동덩굴처럼 그런 덩굴하고, 그 다음에 땅을 기어가서 치렁치렁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넌출과 덩쿨이 합쳐져서 넝쿨이 됩니다. 그러니까 땅을 기어다니기도 하고 나무를 오르기도 하는 그런 칡넝쿨, 네, 칡과 같은 존재들을 넝쿨이라고도 해요. 네, 재밌죠? 넝쿨이 새어나온다. 좀 열대지방에 그 식물이 자라듯이 따뜻한 어떤 내용의 책들은 그렇게 막 생명이 자라난대요. 그리고 오래된 책일수록 온갖 그 눈빛의 물때와 검정이죠. 검정이 마치 꼭 감정처럼 보이네요. 반들반들 묻어있다. 두꺼운 책을 엄지로 훑으면 압력밥솥 추가 팔랑팔랑 돌아간다 라고 했네요. 온갖 눈빛의 물때, 온갖 눈빛의 물때. 오래된 책일수록 온갖 눈빛의 물때와 검정이 반들반들 묻어있다. 참 멋진 표현 같아요. 그러니까 오래된 책은 하도 많은 사람들이 보아서 어떤 나무에 손때가 묻듯이 책의 쪽마다, 책의 페이지마다 눈때가 묻어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꺼운 책을 엄지로 훑으면 압력밥솥 추가 팔랑팔랑 돌아간다고 하는데, 독자와의 공감이 그러니까 독자와의 공감이 뜨겁게 증가해서, 그러니까 그 압력밥솥이 뜨거우면 그 압력이 세져가지고 압력밥솥 위에 추워 있죠. 그게 막 소리 나잖아요. 그게 막 팔랑팔랑 돌아간다고 하는데, 마치 독자와의 공감이 그렇게 압력밥솥의 압력처럼 빵빵하게 들어있어서 압력이 높아진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침실 옆 책꽂이 세 번째 칸에는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설레는 연애가 꽂혀 있다라고 해요. 쉼표와 느낌표 사이에서 누군가와 겹쳐진다. 쉼표와 느낌표, 느낌표. 그렇죠. 어떤 그 공감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서 누군가와 겹쳐진다고요. 그러니까 쉼표와 느낌표 사이에서, 그러면 책을 읽다가 우리가 어떤 그 공감을 얻는 그런 여지이기도 하죠. 그런 공감을 통해서 책 속의 인물과 독자가 동일시된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책 속의 인물하고 독자들이 자기를 동일시하죠. 그래서 어떤 공감이 높아진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겹쳐지면 그러면 따옴표가 보이는 감정을 챙겨 비스듬히 행간을 열어놓는다 라고 말합니다. 감정을 챙긴다고 그래요. 따옴표가 보이는 감정. 이 표현이 참 예뻐요. 따옴표가 보이는 감정. 감정이 따옴표가 있다라는 것은 원래 다른 데서 가져온 거죠, 이게. 그러면 감정도 어디서 다른 데서 가져온 거죠. 그런데 특별한 감정이겠죠. 특별한 공감이고, 그러한 자기의 그 감정은 아니지만 소중한 감정이기에 챙긴다라고 해요. 사실은 자기 감정화 시키는 거죠.
비스듬히 행간을 열어놓는다라고 했는데요. 이 행간, 행간에다 뭐 적죠? 행간에다 뭐 적을까요? 그죠? 뜻풀이나 또는 뭐 숨은 의미, 뭐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데가 행간이죠. 우리가 행간의 의미를 읽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행간의 의미에도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가능성을 열어둔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새벽까지 읽던 책은 잠깐만요. 새벽까지 읽던 책은 바짝 졸아서 타는 냄새가 난다라고 해요. 새벽까지 읽었어요. 아이고, 이 새벽까지 읽으면 집중이 참 많이 잘 됐겠죠. 새벽까지 읽었대요. 밤새 읽어버렸어요. 그동안 애도 타고 마음도 타고 그렇게 타면서 읽죠. 그런데 바짝 졸아서 타는 냄새가 났다라고 해요. 바짝 졸아서 책을 끓이듯이 음식을 끓이듯이 책을 새벽까지 끓이니까 새벽까지 끓인 거죠, 책을. 그래서 음식으로 치면 계속 졸이면 어떻게 돼요? 맛이 강해지고 그러죠. 네, 그렇게 음식이 맛이 강해지도록 저희 책을 끓였다고 해요. 그래서 독자의 마음이 마치 음식이 타듯이 독자의 마음이 타는 거죠, 이렇게. 공감 능력이 아주 최고네요. 그래서 냄비도 그 타는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냄비에 음식이 타면 그 탄 자국이 잘 안 지워지죠, 이렇게. 그래서 새벽까지 이렇게 잠 안 자고 책을 읽는 그런 어떤 집중력으로 책을 읽으면, 그거는 이제 냄비에 불이 센 경우와 같은 거죠. 집중력 높게 책을 읽으면 새벽까지 읽는다는 것은 냄비에 불이 세듯이 어떤 집중력이 세고 공감도 세고 그런 것들이 세죠. 그렇게 해서 냄비에 음식이 타면 탄 자국이 잘 안 지워지듯이 독자의 마음에도, 그러니까 독자의 마음에 타들어간 그런 감동은 잘 안 지워지겠죠. 그렇게 잘 안 지워질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듯해요. 책 속에 접힌 페이지가, 여기서는 왜 이 행은 집중을 참 잘하고 읽었는데 이 행은 보세요. 책 속에 접힌 페이지가 있다는 건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그 자리에서 눈에 불을 켜야 한다는 것, 이렇게 말하죠. 이 책 속에 접힌 페이지, 책을 읽다 만 거죠, 이렇게. 책을 읽다 말았어요. 그러니까 책이 재미있고 쉽고 뭐 그랬으면, 감동이 있고 그랬으면 다 읽었을 텐데, 어렵든 아니면은 뭐 잘 이해가 안 되건 무슨 뭐 철학책을 그렇게 한 번에 확 읽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중간에 읽다가 그만두고 접어둔 자리가 있다는 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눈에 불을 켜야 한다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읽어야 된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일기장이 제일 뜨겁다. 아유, 참 표현이 참 훌륭합니다. 무엇보다도 일기장이 제일 뜨겁다. 이게 참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일기장이 왜 가장 뜨거울까요? 그 뒤에 설명이 되고 있죠. 그 안에는 태양이 쫄아들고, 태양 자체도 뜨거운데 그게 쫄아들었다고요. 태양이 쫄아들고 별이 달그락거리면서 끓기 때문이다. 일기에는 그날 어떤 긴 낮의 일상, 그죠? 긴 낮의 일상을 적죠. 근데 그 안에 태양이 쫄아들고, 이 말은 태양은 낮에 뜨는 건데 그 낮의 일상이 긴 하루의 낮의 일상이
이 일기장 한 페이지에 요약되어서 적히는 거죠. 그게 바로 태양이 졸아들고 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별이 달그락거리면서 끓기 때문이다. 일기에 적을 때는 밤 시간이니까 일기는 적으면서 또는 읽을 때 읽으면서 적으면서 끓는 거죠. 뭐 마음이 끓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 별이라는 것, 그러니까 밤이 되어서 어떤 그 태양의 조각들이 별이 되어서 끓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낮에, 그러니까 태양이 별이 되듯이 낮에 지는 일상의 어떤 그 파편들이, 낮의 일상의 파편들이 일기장 표면에 적혀서 반짝이고 있다라는 말로 보입니다. 저 낮에 있었던 일상들을 일기장에 적잖아요. 요약돼서. 그런데 그게 별처럼 반짝거린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마치 태양의 파편들이 별이 된 것처럼. 네. 책을 끓여 식힌 감상이라고 했네요. 책을 끓여 식힌 감상을 하룻밤 담가 놓았다가 술 담그듯이 뭐 이렇게 담가 놓는데요. 네, 이렇게 책을 읽은 거죠. 그리고 살짝 시간을 가지면 식죠. 그 감상이래요. 그렇게 처음에는 그 감상도 뜨거운데 책을 막 읽고 나면 뜨겁잖아요. 그 감동이 세기 때문에 조금 진정을 하면 그 감상이 식죠. 그것을 하룻밤 담가 놓는다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감상에 빠진다라고 하죠. 그 감상에 빠지기 쉬운 순간을 지난다라고 하는 거죠. 하룻밤 담가 놓는다는 것은 왜 그 저녁에 글 멋있게 써놓고 그 다음날 읽으면 좀 창피하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책을 막 읽고 난 순간에는 그런 어떤 감상주의에 빠지는데 그 감상주의를 식히고 하룻밤 담가 놓는다고 해요. 그래서 좀 이성을 찾아가는 거죠. 그 이성을 찾아가면 여운이 우러난다고요. 그래도 여운이 우러난대요. 네, 그러면 고운 채로 그 왜 깨나 이런 거 걸러내는 채 있죠. 그 고운 채로 걸러내야 한다라고 해요. 아주 그냥 주옥 같은 어떤 내용들만 잘 골라내겠다라는 거죠. 한술 떠, 네, 아주 주옥 같은 어떤 감상 또는 공감들만 골라놨다가 그것을 마치 밥을 떠먹듯이 한술 떠서 삼키면 마음의 시장기가 사라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그 독서의 감동을 어떤 그 정리해서 기억한다는 건데, 마음의 시장기가 사라진다.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죠. 좋은 책을 읽으면 마음이 풍요로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책을 끓이다 장현숙 시인의 시의 감상을 공유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